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이게 뭐 정주 지방의 압록강변에 있던 마을인데 오랑캐들이 이 투항을 해서 이곳에 와서 살게 됐는데 그곳 이름이 이제 물 가운데 있는 성이다. 그래서 오랑캐가 귀순해서 살았던 곳에서 불렸던 노래 뭐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향이라고 하는 연향가라고 하는 노래는 그것도 이제 함경북도 지금 연변이라고 알려진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불려졌던 노래라고 합니다. 근데 재미나는 게 나무에 빗대어서 우리의 이 노래의 내용이 나무에 빗대어서 풍자하는 그런 성격의 노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무가 불을 도우라면은 스스로 해치는 화를 불러오지만 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자기가 불타서 화가 되지 않습니까? 불화. 그러면 스스로 불타서 그 나무를 자기 자신이 이제 불타서 없어지는 건데 그럼으로써 저희가 이제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걸 노래로 불렀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곧 그때 당시에 백성들의 삶을 은근히 이렇게 좀 풍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무처럼 이게 불태워지는 그런 존재. 네, 그런 어떤 의미가 있고요. 이게 뭐 노동요의 성격.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풍자성이 있다는 게 비꼬는 성격이라는 게 기묘하게 쓰이지만 그걸 다행으로 알고 제가 내 없어질지언정 내가 나무라는 것을 사양하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면 되게 위에 관리나 이런 권력자 입장에서 보면 되게 기분 좋은 내용이잖아요. 근데 막상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반대로 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은근히 좀 비꼬는 듯한 충직한 어떤 백성의 모습인데 해석하기에 따라서 보는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주라는 노래는 명주는 지금의 강릉 지역이고요. 강릉 지역에서 이게 또 뭐 사랑 노래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랑 노래의 원류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이게 고구려 노래라고 전해지는데 사실은 내용을 간단히 보면은 강릉 지역으로 한 서생이 공부를 하러 왔는데 그쪽에 강릉의 한 어여쁜 아가씨와 사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춘향이랑 비슷한 거죠. 이봉종처럼 와가지고 이제 둘이 반해서 내가 과거에 합격하면 너를 꼭 다시 찾아서 결혼을 하자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소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처녀는 집안 부모에 의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 그 소식을 이 서생이 전해 들어요. 물고기에 배를 열고 그 안에서 편지를 꺼냈는데 그 편지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 뭐 그래서 이 상황을 알고 찾아가서 이제 설득을 해서 뭐 결혼에 골인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춘향이나 뭐 이런 금호신화에 보면 이생규장전 뭐 이런 사랑 이야기의 원류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고요. 이게 재미난 거는 이제 노동요적인 성격과 관련해서 백제의 노래 지금 정읍사가 있는데 백제 노래는 유독 여성 화자가 많습니다. 여성 화자가 굉장히 힘겹게 살아가는 삶을 노래한 그런 작품들. 그래서 산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백제 노래에 보면 전해지는 제목만 전해지는 뭐 그런 노래에 보면은 역시 고려사에 나오는 이제 백제의 노래 선운산가, 무등산가, 방등산가, 그 다음에 정읍사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정읍사와 지리산가 이런 게 있거든요. 산이라고 하는 공간이 거의 여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도 여성들의 이야기를 주로 담고 있습니다. 힘들게 부역에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노래라든지, 그 다음에 또 방등산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지금의 따지고 보면은 여인들이 이제 도적대에게 끌려가서 잡혀 있는데 왜 자신을 구하러 오지 않느냐 원망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리산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리산에 한 어여쁜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 백제 왕이 그 여인을 이렇게 겁탈하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끝까지 나는 그런 걸 따르지 않겠다 하면서 이제 정절을 지키는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이 따지고 보면은 당시에 여성들이 받았던 어떤 그런 사회적인 고초가 더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것을 좀 방증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어떤 권력자들, 왕이라든지 왕족이라든지 귀족들이 그런 했던 어떤 횡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또 풍자하는 그런 성격이 있다. 근데 이게 지금까지 전해지는 이유는 정절을 담고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읍사도 여인의 아내의 노래죠. 멀리 행상 나간 남편을 기다리면서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비는 그런 내용입니다. 달아 높이곰 도다시 어기야 머리곰 빛이 오시라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 다롱들이 저제 너러신 고요 어기야 전대랄 드대 오시라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 어느 이다 놓고시라 어기야 내 가는데 정글할세라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 다롱들이. 그래서 이게 여음구라고 합니다. 좀 후렴구 같이 붙어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이제 다 떼버리면 사실상 달아 높이곰 도다샤 머리곰 빛이 오시라 한 줄이죠. 그 다음에 저제 너러신 고요 전대랄 드대 오시라 한 줄이고요. 그 다음에 내 가는데 정글할세라 어느 이다 놓고시라 내 가는데 정글할세라 이렇게 세 줄로 되어 있는 거죠. 이런 형식을 보게 되면 세 줄짜리 그 이후에 이 세 줄짜리 형태가 나타나는 게 저희 전통 정형시 시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조의 어떤 원형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정읍사뿐만 아니라 지금 뭐
그 이제 전반적인 이 여기 이제 신라의 노래 향가를 보게 되면 그 형태가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사구체, 팔구체, 십구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구체라고 하면 이제 흔히 사구로 돼 있다. 네 개의 구절로 돼 있다. 8구 그러면 8개의 구절, 19 그러면 10개의 구절. 근데 그거는 이제 구절이기 때문에 줄로 따지면 이게 두 구가 한 줄이 되는 거예요. 한 문장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줄로 되어 있는 사구체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 짧은 형태고요. 그다음에 팔구체는 이제 그게 네 개의 줄로 되는 거예요. 사행이 되는 거예요. 사행. 그리고 19체는 5줄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나중에 나타나는 형태가 이제 19체 향가라고 하는 5줄짜리인데 요게 이제 흔히 완성된 형태라고 얘기를 하고 산해가라고 하는 별도의 명칭으로 또 쓰였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남다른 어떤 형식이라든지 완성된 어떤 정명시에 있어서의 그런 내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세련된 뭐 이런 형태로 좀 짜여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정읍은 어딘지 아시죠? 전라북도 정읍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에 이제 배경, 공간적 배경이 그렇게 되고요. 증대랄 드대올시라 밤길에 다니다 보면 위험하잖아요. 근데 증대는 이제 좀 위험한 곳, 뭐 이런 어떤 곳을 의미할 수도 있고, 한편 또 이제 예전에는 도적대도 있을 것이고 밤길에, 그다음에 또 뭐 산짐승 뭐 이런 것을 또 피해도 생각할 수 있고, 더군다나 이곳은 또 이제 화류계 뭐 이런 다른 어떤 여인에게 홀려서 혹시나 그런데 빠져 들지는 않을까 뭐 그런 걱정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풀이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행상을 나간 남편이 무사히 귀가하길 기원. 그러니까 여성 화자의 노래가 좀 많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쪽 백제 쪽에 어떤 후백제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면서 굉장히 이 농경 사회에서 이렇게 어떤 일을 노동을 하면서 힘겹게 더 많은 어떤 그런 부분을 감당했던 게 또 여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정읍사와 관련된 백제의 노래 좀 산이라고 하는 공간에 어떤 노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서동요, 요건 아마 많이 익숙한 그런 작품일 겁니다. 서동요. 백제 무왕이 지었다는 노래인데 선화공주를 꼬신 이야기지 않습니까? 선화공주 주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재 향차로 기록된 형태 원문의 형태가 선화공주 그대로 이제 읽으면 되고, 주운은 님은 뭐 이렇게 풀이를 하는 거죠. 선화공주 님은 타밀 지가랑치고 남 모르게 얼어두고, 얼다는 말은 예전에 이제 결혼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다고 해요. 얼다. 그래서 얼다에서 온 말이 어른 사람이 어른이 된 거죠. 결혼한 사람이 어른 이렇게. 맞둥방은 이제 말을 캐서 그를 이제 파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마퉁이. 서동이라는 말이 이제 그런 말을 이렇게 캐서 파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는 마서자니까요. 예. 그러니까 천한 신분이죠. 천한 신분인데 신라의 선화공주를 꼬셨으니까 이게 결국은 신분을 초월한 사람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 문학적 원류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계보를 쭉 보게 되면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 불가능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소망, 염원, 백성들의 어떤 삶의 괴로움과 슬픔과 뭐 한스러움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내는 거죠. 한의 어떤 정서 이런 것들이 우리 문학의 중요한 특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한은 결국은 풀어내야지 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을 풀지 못하면 좀 악기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거 저도 잠깐 요즘 하도 얘기가 많길래 악기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습니까? 소리 쫙 끼치더라고요. 근데 이게 원한이 된다고 그러죠. 원한이 돼서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는 거죠. 그 한이 한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승화되려면 이거 풀어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노래 형태가 됐건 뭐가 됐건. 그래서 우리가 민중들에게 이런 것들을 풀어내기에 하는 놀이 문화 형태 이런 게 이제 고대부터 있었던 국중대회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 민간에서 이런 노래들이 불려졌다는 것이고 또한 뭐 탈노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대표적인 형태로 민속극의 형태로 나와 있는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게 불가능한 상황 그런 것들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게 뭐 결국은 해피엔딩인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우여곡절을 겪게 되죠. 선화공주와 이 결국은 이제 무왕이 됐다. 이 서동이 무왕이 됐다 이런 설화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계급 분화가 철저한 그런 사회. 신라 같은 경우는 계급 분화가 아주 철저하게 진골, 뭐 성골, 육덕풍 뭐 이렇게 쫙 있었는데 이 계급 간의 이동이라는 이런 건 정말 힘든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에 누구에 의해서 불려졌고 이게 지어졌다 이런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사실상 여기에 대한 좀 대표적인 설이 이건 옛날부터 있었던 노래를 나중에 그 서동과 관련된 구왕과 관련된 뭐 선화공주 이야기가 거기에 이제 붙어 다녀가지고 이게 지금까지 전해지는 그러니까 동요, 전래 동요 같은 어떤 내용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다 이런 뭐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은이가 그러니까 뭐 동네 아이들이 이걸 따라 부르게 했다 이런 얘기죠. 말을 나눠주면서 이런 노래를 퍼뜨렸다는 거죠. 선화공주가 이렇게 몰래 이제 밤에 몰래 서동을 만나서 데이트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 당시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서 쫓겨나게 되고 그래서 서동이 그런 선화공주를 데리고 가서 그런 백제에 가서 이렇게 또 금을 또 캐고 뭐 그걸 갖다 해가지고 이제 인정을 받고 다시 그거를 또 신라에 보내고 하면서 무왕이 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사실상 전래 동료로서의 성격이 무왕의 이야기와 선화공주에 대한 걸로 이렇게 약간 변형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사구체형갑니다. 딱 보시면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결혼하여 두고 이렇게 하나의 문장이고요. 맞동서방을 몰래 밤에 안고 갔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참묘라고도 흔히 하죠. 모함하는 노래 선화공주를. 헌화가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꽃거리판에 그러니까 수로 부인을 이제 주술적인 어떤 그런 샤먼으로 본다면 꽃거리판에서 이런 노래를 불렀고 그럼 여기 갑자기 등장하는 노인은 누구냐? 솔직히 절벽 위에 꽃이 있으면 이게 철쭉꽃이라고 하는 설이 있고요. 근데 철쭉이 절벽에 피지 않는다. 그럼 진달래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따지고 보면은 노인이 거기로 올라가도 떨어지면 또 큰일이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이 올라가도 클라이밍을 해야 될 판인데 노인이 거기로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전체적인 어떤 구판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공연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다. 유출을 하는 거죠. 공연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 공연에 객석을 이렇게 왔던 사람들 많은 백성들이겠죠, 그죠? 백성들이 구경을 하겠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춤과 노래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니까 이제 순화시키고 교화시키는 의미. 그리고 우리가 너희들 이렇게 잘 다스리고 있고 천지신명까지 이렇게 감화를 시키고 뭐 이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형태로 이해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설인 거죠. 예. 그렇게 보면은 이게 무속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지금으로 보면 이게 뭐 미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이거는 하나의 구파는 융합 화합 하나로 이렇게 국가적인 어떤 응집력을 만들고 그런 형태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무당과 이 그러니까 무속이라는 게 사실은 점점 그 기능과 역할 그 다음에 영향력이 이제 쇠퇴해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게 공무도화가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근데 결국은 이러한 것이 하나의 어떤 연의적 형태로 이루어진 게 아니냐, 실질적이기보다는 저희도 이제 그런 뭐 이제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하는 게 판타지잖아요. 판타지. 그러니까 판타지라고 하는 게 현실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거를 그런 장면을 연출하는 거잖아요. 근데 당시에도 그런 판타지인 거죠. 판타지 일종의 하나의 연극을 보는 것처럼 그런 성격이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마음의 위안 뭐 이런 걸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안정감 이런 걸 찾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그러니까 일종의 공연 예술물로서의 성격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이제 수습하는 거죠. 수습하는 그런 형태로. 그래서 이 노인은 거기에 그 무대에 등장하는 한 어떤 배역으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좀 지긋한 어떤 신령한 어떤 능력. 그러니까 노인이라고 하면 경험도 많고 뭔가 이렇게 능력치가 있는 사람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노인에 대한 어떤 공경이라든지 이런 게 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나이라는 게 절대적인 경험치로서 이렇게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좀 어떤 존재가 이렇게 나와서 꽃을 바치는 그런 행위 자체가 이제 어떤 좀 분위기를 이렇게 굉장히 좀 신성한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뭐 여러 가지 설은 있겠지만 또 각자 생각하시기 나름이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도솔가 여기 이제 바로 월명사가 나옵니다. 월명사라는 이 존재, 그리고 충담사라고 하는 존재, 이게 이제 향가에서 양대 이제 축인데요. 그러니까 이 향가는 최초의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서정시면서 또 개인 창작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당시에서는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월명사에 대한 내용은 뭐 해성가,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또 나오지만 관련해서 뭐 도솔가가 여기 먼저 나왔기 때문에 약간 좀 그 밑에 보시면은 양주동 해독이 있고요, 김한진 해독이 있지 않습니까? 원본은 이렇게 향차로 되어 있고요. 뭐 이거를 일일이 저희가 뭐 해석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해석 자체, 해독해 놓은 것 자체도 조금 암호문 같습니다. 중세국어로 해독을 해놨기 때문에 오날 이에 산화 불어, 이게 이제 어두자음군이라고 하는데 시옷, 비읍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정확하게 발음을 보면 이제 뭐 바샤반 고자너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보샤반 반 이렇게 해서 순경은 비교 반 번 곧단 마자메 명분이 앞뒤 뭐 이틀 좀 어려워요, 그죠? 원래 이제 중세국어로 이렇게 해독을 해놨습니다. 미륵 좌주 메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한진에도 조금 다른데 오나리의 산화 불러 산화 이제 꽃을 뿌리고 꽃을 이렇게 산화 공덕이라는 그런 말의 이제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요. 꽃을 뿌리면서 그 찬양하고 어떤 그걸 이제 꽃을 바치는 꽃을 꺾어 바치고 꽃을 뿌리면서 찬양하고 축복하는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지금도 어떠한 어떤 중요한 순간에 꽃을 꼭 이렇게 선물하고 하지 않습니까? 꽃을 달고 이렇게 뭐 행사에 꽃을 달고 그 다음에 뭐 축하해줄 자리에는 이제 꽃을 선물하고 이렇게 꽃다발을 선물하고 그 다음에 또 장례식장에서도 꽃을 이렇게 조화를 갖다 세워놓고 꽃이라는 게 그런 지금까지도 중요한 제의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제의적 성격으로 또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도솔가는 이제 미륵신앙이라고 이제 미륵좌주라고 되지 않습니까? 미륵 부처님을 모셔 나라 모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산화는 꽃을 뿌리면서 이제 미륵 부처님을 모셔라. 소사난 나게 한 꽃 뭐 이렇게 해서 고든 마음, 고단 마음 이렇게 되는데 마자메 자 이게 이제 반치음의 발음이 이제 이 발음으로 보시면 되고요. 고든 마음의 명예 불이워져 불이 앞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 해석은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이제 산화 공덕을 하면서 노래를 불렀다. 그러면서 문제는 여기 이제 배경을 보면 삼국유사에 해가 두 개가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가 두 개가 나타나면 궤변이라는데 이런 노래를 지어 부르니까 곧 그 궤변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도솔가라는 이 노래가 결국은 어찌 보면 굉장히 또 주술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륵 부처님을 모셔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불교적인 그런 어떤 힘을 통해서 궤변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힘을 또 갖는 노래로 주술성이 강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향가에는 이런 주술적인 뭐 사설의 내용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풍요 요가 있습니다. 요 이제 가에서 요는 이제 가요 할 때 노래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민간에서 전해지는 그런 이제 소교라고 그러죠. 소교. 고려 시대의 노래를 소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에서 주로 불려졌던 그 민요의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다 셔럽다라 셔럽다 의내여 공덕 닦아라오다. 좀 쉽네요. 반복이 많지 않습니까? 오도다 서럽다 서럽게 온다. 서럽다는 정서가 주된 정서네요, 그죠? 서럽다 의내는 의내는 동무 친구 뭐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공덕 닦아라 오다. 공덕을 닦으러 왔대요. 공덕을 닦으러 왔는데 지금 어디에 왔느냐? 일하러 온 거죠.
그래서 이게 뭐 그 말 그대로 네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뭐 그런 내용으로 풀이를 하는데요. 공덕을 닦는다는 것은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면은 이제 공덕을 닦아라, 공덕을 닦아라 그런 얘기는 극락왕생을 위한 수행의 과정이거든요. 여기에는 절의 어떤 그 불상을 만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된 거예요. 거기에서 불렀다는 건데 성 안에 뭐 이런 남녀가 많이 이제 노동에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그 안에서 진흙을 막 퍼나르고 막 이런 노동의 힘든 상황에서 이런 노래를 불렀다. 그런 이제 배경 설화와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